그거죠. HBM4. 트럼프가 판을 딱 깔아줘 버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움이 돼버린 거죠. 그러게. 테슬라랑 손잡은 건 파운드리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사건은 맞아요. 제대로만 만들어주면 많은 고객사가 TSMC 말고 삼성과 손잡을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이제 시작이라 그랬어요. 더 큰 게 올 수도 있거든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한 것도 미국 구남시장 진출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저는 당분간은 대형사보다는 이런 쪽에 좀 더 움직일 것 같고, 핵심 회사, 그 회사 중에 하나가 그 회사가 연일 막 그냥 주가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거기 경제사절단으로 이재용 회장이 갔는데 엔비디아 그 젠슨 한 CEO랑 포옹하는 장면 또 이런 것들이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아무튼간에 뭐 5세대, 6세대 HBM의 엔비디아 납품이 머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거 참 이렇게 포용했다고 될 거면 진작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사인까지 해줬잖아요. 맞아요. 어프로브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다들 흥분했죠. 드디어 삼성 들어간다. 근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좀 안타깝고.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요, 삼성이 엔비디아 이제 HBM3 들어가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뭐 되더라도 되면 좋죠. 좋은데 그렇죠. 네. 이미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들어가도 물량이 얼마 안 되고요. 관건은 그거죠. HBM4. 다음 버전인데 왜 이걸 기대하냐면 아직 하이닉스도 이거 공급을 안 했거든요. 마이크론도. 그러니까 3사 모두 다 HBM4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저울질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기대가 되는 거죠. 하이닉스가 못 들어갔다면 아직 삼성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내년 물량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유는 모르지만 엔비디아가 아직 결정을 안 했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3사 모두한테 기회가 생기고, 그럼 가장 뒤쳐져 있는 삼성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HBM4는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또 삼성이 최근에 그 반도체 수율도 조금씩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뭐 테슬라 수주도 따낸 것처럼 엔비디아까지만 또 따낸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에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된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아직도 그래요. 이게 진짜 될까?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미덥지근한 부분은 아직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가진 못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에 정체 보이고 있지만 HBM4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요구 조건을 보면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삼성전자는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렇게 둘이 좀 같이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대는 하지만 어쨌든 포옹은 우리가 포옹했다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와 동시에 뭐 보면 파운드리 쪽에서 뭐 테슬라, 애플 수주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이제 애플 수주는 저는, 그러니까 애플 수주보다 애플 수주한 건 좋죠. 네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애플 수주 물량이 그 여기 카메라죠. 카메라 이미지 그쵸, 센서니까.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는 원래 소니가 독점하던 걸 이번에 아이폰 18이죠. 아마 내후년에 나오는 모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지금 약간 오스틴 공장을 이용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그 사실은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애플 아이폰은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드는데 그 공장을 미국에 옮길 수는 없고, 근데 트럼프가 관세로 협박하니까 부품 공장을 미국에서 이제 만든 거죠. 부품은 미국에서 만들고 대신에 여기서 중국이나 인도 공장 보내서 조립하고. 네. 요걸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그러면 이제 애플 입장에선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새롭게 공장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미지 센서를 딱 봤더니 소니가 어디서 만드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소니가 이제 만들어서 주는데 소니는 미국에 공장이 없잖아요. 반도체가. 삼성 오스틴 팹이 있어요. 있는데 공교롭게 삼성은 또 이미지 센서 사실상 세계 2등이죠. 소니에 이어서. 올해 기술력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플이 채택을 안 해줘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애플 입장에서 이제 삼성을 배척할 이유는 없거든요. 저 오스틴 공장 바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 삼성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는 이걸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텐데
트럼프가 판을 딱 깔아줘 버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움이 돼버린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주가 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더 많이 기대하는 건 테슬라죠. 테슬라의 이제 AI6 칩이죠. 이제 차세대 칩인데 28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갈 텐데 요 칩을 이제 수주를 따냈고 텍사스의 그 이번에 테일러 공장 새롭게 만들죠.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많이들 걱정하셨죠. 테일러 팹 이거 이렇게 큰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고객이 없다. 큰일 났다. 그래서 철수설도 돌았어요. 작년에 맞아요. 아마 네.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철수설 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 뭐 만들어서 정말 완전 애물단지 된 거 아니냐. 고객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 구명줄을 준 거죠. 맞아요. 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당연히 이재용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여야죠.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손을 잡아서 부활을 하게 됐고, 다만 이제 물론 반도체 잘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저는 이 테슬라랑 손잡은 건 삼성의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사건은 맞아요. 정말 엄청난 고객사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율주행. 네. 거기에 자율주행 하려면 AI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도조칩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슈퍼컴퓨터. 예. 근데 거기 들어가는 칩,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거고, 또 로봇에도 AI가 탑재되고, 그거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칩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칩의 이제 중심에 AI6라는 칩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 칩을 TSMC가 아니라 삼성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테슬라 제국의 핵심 칩을 삼성과 손잡았다. 삼성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심장부에 들어가고 이게 레퍼런스가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테슬라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만 만들어주면 많은 고객사가 TSMC 말고 삼성과 손잡을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선 이것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정말 앞으로 수주가 많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가 됐고,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놀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시작이라 그랬어요. 더 많은 수주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큰 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을 우리가, 그래서 저는 HBM을 그동안 많이들 기대하셨지만 네. 파운드리에서 정말 기대할 게 생겼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일본 히타치의 뭐 가전 사업부도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작년부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최대 주주 올랐고, 그다음에 미국의 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인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독일의 뭐 냉방공조 회사도 인수하고, 네, 이렇게 뭐 약간 파격적인 M&A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삼성전자 M&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M&A 좋아요. M&A 하는 거죠. 애플도 M&A로 다 컸거든요. 애플 아이폰에 있는 기술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옛날에 기사를 봤는데 저도 그 기사 보고 좀 놀랐던 게 애플이 만든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다 M&A 해버렸어요. 특히 그 음성인식 시리 있죠. 네. 시리도 잡스가 M&A 해버렸거든요. 그 기술 가진 회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 반도체, 애플 아이폰 반도체 들어가는 그 칩도 설계하는 회사를 아예 인수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원래 M&A 정말 잘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맞게 M&A 해서 아이폰이나 이런 걸 최적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성장시킨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제 각각의 사업과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의료기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냉난방 공조도 결국 삼성이 공조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시너지 효과는 있는 거죠. 또 전장 부품도 있으니까 좋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 반도체 M&A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많은 주주들이 원래 옛날부터 원했던 건 반도체 초대형 M&A 좀 해라. 이걸 요구했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히타치도 그렇고 뭐 얘기가 나온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형 인수는 사실 아직 없어요. 예. 뭐 진짜 10조 이상의 뭐 이런 이제 거대한 회사를, 옛날에 ARM 인수설이 한번 있긴 했는데 쉽진 않았지만 약간 이제 그런 경우처럼 뭔가 큰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기를 원하는데 그 M&A가 없다. 그래서 뭐 여러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회사 자체를 이제 단단하게 키우는 건 좋은데, 이런 기업들을 인수한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핵심은 반도체 쪽이다. 거기서 M&A가 나와야 뭔가 좀 임팩트가 있고, 여기는 좋은 내용은 맞는데 이거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는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언급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일날은 뭐 세론 물량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조선주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나 많이 올랐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근데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이제 그 대형사들에 대한 좀 부담은 있는데 그동안 기자재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아, 기자재 기자재. 회사는 못 올랐었어요. 근데 이 마스가 나오고 내용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이제 못을 박아버렸죠. 한국 선박이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 와서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어요. 뭐 미국 기업 인수도 있고 결국 이게 구체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미국에 가서 조선 이제 배를 만들겠구나. 이제 이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한 것도 미포를 이용해서 이제 미국 군함시장 진출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포랑 합병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 미국의 방산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미국의 군함이 좀 다 노후화돼 있거든요. 네.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배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기술은 없죠. 중국은 이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한국과 손잡는 법밖에.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게 삼성중공업은 원래 방산 안 하거든요. 방산 안 하는 회사인데 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거죠. MOU를 맺었는데 그 미국의 비고르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고르 마린인가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군함 수리해 주는 회사예요. 건조. 여기랑 갑자기 MOU를 맺은 거예요. 그 삼성도 군함 시장 진출하겠다라는 뭐 군함을 건조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이 열렸죠. 또 거기에 군함 시장 열리죠. 또 미국에서 LNG 운반선이나 이런 거 만들겠죠. 이 모든 걸 하려면 기자재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네. 판이 커져버린 거죠. 순식간에.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던 기자재 회사들이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시장이 열리면 당연히 이제 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밸류가 탁 튀어버리죠. 그래서 지난주에 조선사가 간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제 움직였죠. 이 기자재 회사들이 이제 탁탁 튀면서 움직였는데 기자재는 그동안 조선 사사가 올라갈 때 동안 굉장히 부진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뒤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대형사보다는 이런 기자재 쪽이 좀 더 움직일 것 같고 이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열리는 시장이니까 계속해서 물론 이제 올라서 좀 등락은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옥석가리긴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계속 조선주는 뭐 이렇게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HD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와 합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합병을 통해서 뭐 조선 방산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 그런 목표인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사활을 거기에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는데요.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다들 놀랬죠. 갑자기 일단 그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 합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좀 쪼개는 게 많았는데 얼마 전에 인프라코랑 현대건설기 합병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한번 올라갔던 것처럼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중복상장이잖아요. 그죠? 같은 조선사가 같은 그렇죠. 계열사로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지분 관계는 또 뭐 네,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약간 중복상장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지주사인 그 한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합병해버리면 이거 흔히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정말 그래서 한국조선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합병은 좋은 거고 하는 이유가 근데 명확해야죠.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대중공업은 군함을 만드는데 미국에 수출은 하고 싶은데 이 도크가 있는데 그 도크가 다 국내용으로 돼 있대요. 국내 그 군함 만드는 용도니까 이거를 미국에 수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랑 계약도 맺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럼 도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거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 동생인 미포에 딱 보니까 미포 도크가 좀 비어 있대요. 몇 개가 비어 있는데 그게 미국 군함 사이즈랑 맞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찍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자. 근데 현대중공업 회사가 갑자기 미포 도크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합병을 시켜버리는 것 같다. 이참에 합병하자. 야, 되게 가감한 선택이네요. 네, 진짜 가감한 선택이고 이거를 합병해서 그러면 현대미포도 좋은 게 물론 이제 합병해서 소멸되지만 어쨌든 군함을 안 만드는 회사가 군함까지 하게 되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미포의 요즘에 기자재 회사 중에 현대미포에 공급하는 회사, 핵심 회사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이에요. 그 회사가 연일 막 그냥
주가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포가 이제 그런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되게 좀 새로웠죠. 합병을 하는데 현대중공업그룹이 이제 밑에 저기 필리핀하고 베트남에 이 법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서도 만들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잘 만듭니다. 생산성이 되게 좋아요. 인건비가 낮으니까 만드는데 싱가포르 법인을 딱 만들어서 그 밑으로 이제 뭉쳐놓은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를 재편한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법인 밑에 해외 자회사들은 밑에다 딱 놓고 여길 집중 관리하겠다. 해외 자회사들의 목표는 그겁니다. 중국 선박과 경쟁하자. 핵심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박들이 중국과 경쟁하기 힘들죠. 일단 단가가 비싸거든요. 맞아요. 네. 중국은 완전히 저가죠. 저가로 만드니까 근데 동남아에서는 가능해요. 중국과 한번 해볼 만하죠. 인건비도 싸고 그리고 되게 잘 만든대요. 이미 검증이 돼 있으니까. 자, 싱가포르 법인 너는 이제 여기 해쳐 모여서 중국 선박과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벌크선이나 뭐 원유 운반선이나 이런 건 중국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거든요.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중국한테 안 됐어요. 네. 이 시장을 이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도 이걸 되게 의미를 높게 부여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우리의 그 조선 점유율을 찾아오자.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잘 만들어주면 사실 중국 배보다는 한국 배를 그러니까 가성비가 똑같다면 한국 배 선택할 이유가 많아져요. 중국은 좀 안보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미국이 또 규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석이조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아까 군함 이슈, 중국과 경쟁 이슈.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